대한민국 통수권자가 이 대한민국을 탈령해가지고 적진으로 넘어가가지고 적장한테 몰래 항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탈령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또 이런 이야기예요. 이 50,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5029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북한에서 무슨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 북한에서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 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계획을 개념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그냥 서류상입니다. 그걸 작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자 하는 제의를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우리 쪽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노무현이가 못하게 막았어요. 그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 가서 하면서 5029는 전쟁을 가상한 계획이라서 내가 들어서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5029는 전쟁하자는 계획이 아니고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수습 계획이에요. 그걸 전쟁한다는 걸 하면서 자기가 막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5029 계획을 작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한미 간에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큰일이 일어나면은 한국 미군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작전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노무현 세력, 김대중 세력, 문재인 세력, 이 사람들은 북한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이 사람들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뭐 총을 맞아 죽는다든지 이 시리아와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것은 우리는 통일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걸 잘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통일을 해서 북한 동포 2,300만을 구출하는 자유통일 계획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헌법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세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북한 정권을 도와가지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저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이 세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통일 세력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은 반통일 세력입니다. 저 사람들은 통일 요양을 요새 별로도 안 해요. 통일이 하더라도 그건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일 세력입니다. 우리가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북 좌파 세력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높은 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용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즉 뭐냐 하면 우리는 통일의 찬스가 왔을 때 통일하려는 세력입니다. 통일을 피하려는 세력이 아니에요. 저자들은 통일을 피하려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이라도 야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참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종북 좌파한테 계속 끌려다니게 돼요. 고생을 하더라도 피를 다소 흘리더라도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통일해가지고 북한 동포를 우선 구출해야 된다. 하는 그 입장을 포기를 하면은 그 보수도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고 애국 세력도 아니고 그 기회주의 세력. 그래가지고는 좌파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쪽이 반통일 세력으로 갈수록 우리는 적극적 통일 세력으로 가야 된다. 이 문재인 씨가 요새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집권하면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임기 중에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하겠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하겠다. 한국의 언론이 살아있다면 요 발언 하나로서 문재인 씨는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요런 발언 하나로서 후보 사퇴해야 돼요. 요런 발언. 왜냐?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통령의 가장 제일 큰 직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제1 직무인데 스스로 헌법을 깨겠다고, 헌법을 위반하겠다고, 헌법을 짓밟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 새누리당이나 언론이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냥 묻혀서 넘어갑니다. 모르죠. 뭐 앞으로 한 시간 남았으니까 이걸 지적할. 왜 이게 절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의 발언이냐 하면은 헌법 1조, 3조, 4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조, 3조, 4조인데 그걸 다 위반하는 발언을 공약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느냐, 우리 언론을 만만하게 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연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로서 성립이 안 돼요. 국가를 연합이라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국가, 그러면 국가 대 국가로서 연합해가지고 통일했다고 한다. 이런 그게 통일입니까? 한반도에서 통일은 이념의 통일, 제도의 통일이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독재로 통일을 하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지 체제가 통일이 돼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은 같아요. 민족은 통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뭐 통일합니까? 제도의 통일인데 북한 사회주의 독재 체제 그대로 두고 국가라고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그대로 국가로 인정하고 그 위에 통일했다고 하자. 국가연합이다. 이게 국가연합이에요. 세계에서 국가연합은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함께 국가연합을 해줬어요. 곧 헤어졌고. 이게 왜 헌법 위반이냐?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을 했어요. 북한 정권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절대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면 통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인정하느냐? 집단으로. 북한 얘네는 괴뢰 집단이라고 그러죠. 법률적으로는 반국가 단체예요. 요새는 점잖게 이야기할 때는 북한 당국이라고 합니다. 북한 정부라는 표현을 우리 쓰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조선.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을 수가 없다. 어차피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양쪽이 다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모습 딱 박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제4조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통일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헌법 제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즉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북한에도 적용이 되는, 즉 남북한이 다 민주공화국이 되는 그런 통일을 하라. 요약하면 평화적 자유통일을 하라.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1조, 3조, 4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연합을 하겠다는 것은 1조, 3조, 4조를 다 위반합니다. 반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이게 또 뭐냐? 아니 우리나라 사진에 무슨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있습니까? 이거 북한에서 만든 말이에요. 북한의 통일 방안은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그래요.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이게 사실 통일 방안도 아니에요. 뭐냐? 대한민국, 북한 그대로 있자. 그대로 제도를 유지를 하자. 그러나 군사와 외교는 중앙정부가 하자. 중앙정부를 하나 만들자. 그걸 국가라고 하자. 통일국가라고 하자. 그 이름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자. 요게 북한의 통일 방안이에요. 이거 사기죠. 완전한 사기죠. 두 체제를 그냥 두고 그 위에다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통일하자는 겁니다. 이거 왜 사기냐 하면은 이게 통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통일 연방제 안을 내걸고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이냐. 통일하니까 우리가 남한에서 이걸 없애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요걸 주장하기 위해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뻔히 알고 연방제 통일하자는 사람들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이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요게 어디에 등장을 했느냐. 6.15선은 제2항에 등장을 했어요. 이게 김정일과 김대중의 역정모의예요. 6.15선은 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김정일의 대남 적화 전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은 그 말 중에서도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로 갑니다. 높은 단계로 가서 그 지향점은 공산화예요. 공산화. 아니 공산화의 제1단계를 자기 임기 중에 하겠다고 지금 공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는 정당과 언론은 죽은 거죠. 죽은.